실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정아빠가 물려준 건물에서 첫사랑 만나 살림 차린 남편, 꼴 좋게 시무도 한통속 되더니 지발등 자기가 찍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네요.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안산에서 살고 있는 50대 언저리의 여자입니다. 요즘 창문을 열면 봄 내음이 집안 가득 퍼지는 걸 보니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다들 우리 곁에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랑스러운 계절인 봄을 잘 즐기고 계시나요? 봄이라는 계절은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오는 따뜻한 계절이라 사람들을 설레게 하지만 금방 우리 곁을 떠나가 버려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8년 전 이맘때쯤의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꽤나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쉽지만 제 첫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 남편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나라에는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자들에게 첫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데 저는 그놈의 첫사랑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무남 동녀로 부모님이 결혼 10년 만에 겨우 얻은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금실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늦둥이 무남 동녀 딸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감사하게도 가정 형편도 부유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20 중반이 되었을 때 친한 이모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초고속 결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특출나게 잘난 구석은 하나도 없었지만 반대로 특출나게 못난 구석도 없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후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을 무렵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저보다 홀로 남겨진 친정아버지가 더 걱정스러웠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였기 때문에 친정아버지가 티는 내지 않으셔도 딸인 저보다 상심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걱정할 걸 아셨는지 끝끝내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친정아빠가 저희 집에 찾아와 대뜸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 친구 하나랑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그렇게들 알아.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다음 달이요? 아버지,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실버타운이에요.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면 차라리 저희 집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애들도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처가살이 시킬 순 없지. 마침 작년에 나처럼 호랩이 된 친구 하나 있어서 그 녀석 조카가 아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도시명 실버타운이라서 들어가기 전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된대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받고 거긴 24시간 간호사도 상주한다고 하더라. 운동하는 곳이랑 진료받는 곳도 있고
청소도 일주일에 2번은 와서 해준다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거기서 해주는 밥이 네가 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맛 좋을 거다.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으셨는지 웃으시며 장난스레 말했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많이 외로우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살짝 눈물을 보이자 친정아버지는 선물 하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버타운 들어가기 전에 너희 부부한테 선물 하나를 주려고 해. 준이 너 어릴 때 살던 분당집 기억나니? 3층짜리 다세대 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작은 마당 딸린 집이요. 그래. 그 건물 30년 넘은 노후된 건물이긴 한데 그거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여기 정리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세도 받으면서 살아. 거긴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애들이 살기엔 지금 사는 집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긴 그냥 세만 받고 살게요. 재건축할 비용도 같이 줄 테니까 잘 알아보고 새로 5층까지 올려. 설마 이 애비가 너한테 이 좋은 아파트 두고 오래된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겠어? 거기 위치도 역 바로 옆이고 근처에 백화점이랑 공원도 있고 애들 다닐 만한 학교도 있어서 괜찮을 게다. 생각지도 못한 친정아버지의 선물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쏙 들어가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고 있던 동네는 학군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 덕분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할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기뻐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도 남편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넌지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왜 그렇게 시큰둥해?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무엇을 주시든 감사히 받아야죠. 거기 들어가면 평생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네가 믿을 만한 건축회사 하나 알아봐. 건물 새로 올리면 그때 너희 부부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이 사람 단독 명의가 아니라 저 포함해서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주신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라 했는데 설마 준이 단독 명의로 줄까봐? 지금까지 둘 다 부모 속 안 썩이고 별탈 없이 잘 살아왔으니 내가 보상으로 주는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앞으로 더 잘하고 살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건물을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준다는 말에 남편 얼굴은 꽃이 핀 듯 화사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건물을 제 단독 명의로 주는 줄 알고 시큰둥해 있던 남편을 생각하니 살짝 어이가 없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워 보이기도 했네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신난 듯 떠들어댔어요.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주변에 건축회사 다니는 친구들 많으니까 내가 알아볼게. 지금 있는 세입자 문제랑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도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앞으로 남은 인생 꽉 채워서 효도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줄 걸 그랬네. 어쨌든 내가 너희 부부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니까 잘해서 살아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싫다며 늘 여유를 부리며 살던 남편이 그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말을 들은 다음날부터 건축회사를 알아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30년 된 구옥을 허물고 화려한 5층 신축 건물을 세우더군요. 저희는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축 건물 5층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하부터 4층까지는 저희보다 먼저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건물도 최신식으로 새로 지어 깨끗하고 아파트형 빌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리 집 바로 밑 4층에 혼자 사는 여자가 항상 먼저 건네는 제 인사를 무시한다는 것이었네요. 어느 날 남편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길래 혼자 저녁을 먹고 환기를 시키려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 바로 밑에 사는 4층 여자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지 삼겹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저희 집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되려 음식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꼴이 되자 제가 문을 다시 닫으려고 할 때 아래층에서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문도 못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정확한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분명 남편과 시모였어요. 그로부터 1시간 후 남편과 시모가 함께 귀가를 했는데 그 둘에게서 삼겹살 냄새가 심하게 진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4층에서 올라온 것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지금 4층에서 삼겹살 먹고 온 거야? 아래층에서도 삼겹살 먹는 것 같던데 당신이랑 어머님한테서도 삼겹살 냄새가 확 나는 것 같네. 제 말에 남편과 시모는 적잖게 당황한 듯 했고 남편은 순식간에 식은땀을 삐질 흘리며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모를 보니 시모는 머리를 굴리는 듯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역시나 먼저 입을 뗀 건 남편이 아닌 시모였어요. 그래, 우리 둘 다 4층에서 삼겹살 좀 얻어먹고 왔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이 사람이 밖에서 저녁 먹고 온댔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4층에서 먹고 온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얘가 밖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어디서 밥 먹는지 너한테 꼬치꼬치 다 말해야 되니? 너 혼자 사는 여자라고 막 그렇게 네 남편이랑 엮으면 안 된다. 그거 의부증이야. 어머님,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이 사람이 가서 밥 먹는 게 이상하니까 제가 묻는 거죠. 그리고 의부증이라뇨. 제가 뭘 그렇게 의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래층 여자가 집 구할 때 집을 못 구해서 애를 먹었었는데 얘 덕분에 좋은 집 들어와서 살게 됐다고 고맙다고 식사 대접한 거야. 일하고 오늘 피곤할 테니 그만 좀 해라. 저는 시모가 아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고 싶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한테 다시 물었어요. 당신 왜 4층에서 밥 먹는다고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먹고 온다고 그런 거야? 방금 엄마가 말했잖아. 4층에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한 거라고. 그게 사실이면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갔어도 됐잖아. 그리고 왜 어머님이랑 둘이 갔다 온 거야? 그런데 남편이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시모가 또 불쑥 끼어들어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 집 오다가다 4층 여자랑 인사 몇 번 나눴었어. 그래서 나까지 초대해줘서 갔다 오게 된 거야. 겸사겸사 식사 대접해준다고 해서 갔다 온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그리고
우리 둘만 초대했는데 말도 없이 너까지 데리고 가면 아래층 여자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 우리 둘만 갔다 온 거다. 그래요. 어머님이랑 이 사람 둘만 간 건 그렇다고 쳐도 말은 하고 갔어야죠. 저는 이건 절 속인 거라고 생각해요. 너 진짜? 이깟 건물 꼭대기층 산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니? 너 정말 의부증 환자처럼 왜 이래? 어머님은 왜 자꾸 저보고 의부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니 안 할 거면 어쩔 건데? 네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는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야? 너 자꾸 이러면 나 정말 너 의부증 걸린 정신병자 취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만해. 나도 피곤해지려고 한다. 저를 의부증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시모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 뒤에 숨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시모는 그저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가기만 하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찝찝함은 가득했지만 저는 그날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켜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싶었네요. 그런데 며칠 후 친정아버지가 잠깐 실버타운으로 들리라고 하셔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길에 집 앞에서 목욕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시모와 4층 여자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둘은 막 목욕을 마치고 온 듯한 모습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 사이 같아 보일 정도로 다정해 보였어요. 심지어 4층 여자는 시모의 팔에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도 놀랐지만 시모도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지 목욕 바구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더군요. 시모가 허둥지둥 떨어진 물건들을 목욕 바구니로 집어넣고 있을 때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네요. 어머님, 목욕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두 분 같이 목욕 다녀올 정도면 엄청 친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저희 여기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몇 년 알고 지낸 사이 같아요.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던 시모는 제 말에 갑자기 화를 내며 들고 있던 물건 하나를 저에게 집어던지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까지 집착하고 의심하는 거니? 어머님,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 여기로 이사 오고 난 뒤로 어머님 몇 번 들리시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나 싶어서요. 너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만해라. 내가 누구랑 언제 왜 어떻게 친해졌는지 육하 원칙으로 너한테 다 보고해야 하니? 너 정말 요즘 왜 이러는 거니? 어머님, 또 저 의부증으로 몰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난번엔 제 남편을 의심하질 않나. 오늘은 또 시어머니 나한테 집착하질 않나.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재현이랑 너 같이 못 살게 할 거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시모는 분명 찔리는 게 있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의 반응이 조금 웃겼던 제가 머쓱하게 웃고 있자 옆에 있던 4층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저는 그냥 동네 친구예요. 어쩌다 말 한 번 나누고 난 후 친해지게 됐는데 저랑 너무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식사 대접도 한 거고 오늘 목욕도 같이 다녀온 거예요. 목욕할 때 등 밀어줄 딸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딸 대신 밀어준다고 같이 갔다 온 거고요. 지금 어머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요?
어머님이 그쪽처럼 어린 친구를 두시는 건 제가 처음 봐서 놀랍네요. 사람이 친구를 맺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되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네요. 그쪽이 친구라는 단어가 듣기 거북하다면 딸이라고 하죠 뭐. 단 한순간도 제 눈을 안 피하고 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느릿느릿하게 말하는 4층 여자가 재수없었던 저는 열이 뻗쳐 입고 있던 외투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4층 여자를 노려보자 시모가 버럭 화를 냈네요. 너 이제는 사람한테 치겠다? 내 등 밀어줄 딸이 없어서 같이 가준 거라고 말했잖니? 너 정말 친절머리 나니까 그만해라. 이러다 너 의부증 생긴 거 동네 반네 다 소문나겠어. 어머님, 등 밀어줄 딸 없으셔도 등 밀어줄 며느리는 있잖아요. 누가 보면 이분이 어머님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나 더 이상 너랑 말할 힘 없으니 가던 길 가. 너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 그렇게 알고 날 만만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4층 여자는 저 보란 듯이 시모팔에 팔짱을 꼭 끼고 제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침부터 기분이 더럽게 나빠진 채로 친정아버지를 뵈러 아버지가 계신 실버타운으로 가게 됐고요. 친정아버지는 오랜만에 본 딸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너 김서방이랑 요즘 사이 안 좋아? 크게 싸우기라도 했어? 싸우다니요. 저희가 지금껏 크게 싸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 걱정할까봐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왜요? 김서방이 연락 와서 저랑 싸웠대요? 얼마 전에 김서방이 나 만나러 여기 온 적이 있어. 너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왔냐고 물으니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라. 부탁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뭐 있어요? 설마 돈 빌려달래요? 니네 살고 있는 그 집 명의를 자기 단독 명의로 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 새로 짓는데 자기 공이 더 큰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해달라나 뭐라나. 저는 도저히 친정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버지? 그래. 그래서 일단은 김서방 앞에서는 티 안 내고 웃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김서방을 예뻐한데도 내 딸이 너보다 예뻐하겠니? 그렇게 너 몰래 찾아와서 1, 2억 하는 건물도 아니고 돈 꽤나 나가는 건물을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 검은 속내가 다 보이는 것 같더라. 그 인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한 거래요? 자기 명의로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냉큼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게나 말이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 김서방이 그렇게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인 줄 알았으면 그 건물 공동 명의로 준다고 안 했을 텐데. 나는 김서방이 그렇게 말하길래 너네 이혼이라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놀라서 물어보려고 너 부른 거야. 어릴 때 친구 부모님 몇몇이 이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들이 이혼을 할 때에도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4층 여자와의 일도 그렇고 저 몰래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건물을 욕심낸 남편도 그렇고 어쩌면 이혼이 제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저에게 아버지는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둘이 싸운 것도 없고 이혼하기로 한 것도 아니면 혹시 뭐 짚히는 거라도 있어? 요즘 너한테 좀 소홀해졌다거나 감정 변화가 있어 보이거나 하는 거 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빠. 오늘 저 따로 부르신 거 김서방한테 말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또 김서방이 건물 명의 때문에 연락하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빠는 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여나 김서방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상처 주면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빠는 무조건 우리 딸 편이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마. 알겠지? 언제나 제 곁에서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에 조금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만나 뵙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던 저는 친구와의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곧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이 비어 있는 걸 본 저는 귀신에라도 홀린 것 마냥 4층으로 내려갔네요. 4층 그 여자 집 앞에 서서 저는 긴 심호흡을 한번 내뱉은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초인종 소리에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걸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4-5번 정도 누르니 현관문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4층 여자가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문을 열더군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의 구두를 보고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나와. 제 말에 의자 긁는 소리가 나더니 밥을 먹고 있던 시모와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던 제가 정신을 잃고 소리를 질렀네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벌건 대낮에 혼자 사는 여자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번에도 제 말에 남편이 아닌 시모가 대답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를 앞에 세우고 시모 뒤에 숨기 급급해 보였습니다. 보면 모르냐? 점심 먹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왜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대? 여기 기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고 당신이 좀 대답해봐. 왜 자꾸 애처럼 어머님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해? 시모 뒤에 숨어있던 남편은 용기를 내는 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기세를 보니 남편은 한껏 쫄아있는 듯 했어요. 집에서 점심 먹으려고 왔다가 엄마가 여기 있다고 당신 집에 없으니까 여기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온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래? 당신 나랑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집에서 점심 먹은 적 없지 않아? 당신 이 여자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어서 굳이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엄마 말대로 의부증이라도 생긴 거야? 오늘따라 집에서 점심 먹고 싶어서 집으로 온 거고 마침 당신은 집에 없고 엄마가 여기 있어서 온 거라니까. 당신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상상대로 벌건 대낮에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제 눈에는 남편이 심호와 한 편을 먹은 뒤 대놓고 4층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처음보다는 진정이 되어 보였는지 남편은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의부증, 말로만 듣던 건데 당신이 의부증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이렇게 미친년처럼 화내고 날뛰면 당신 무서워서 앞으로 나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지혜복이 쪽팔리지도 않니? 지혜? 지혜라니? 이 여자 이름이 지혜야? 남편은 실수라도 했다는 듯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고 시모는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당신 지금 이 여자 보고 지혜라고 한 거지?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지냈길래 내 앞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 남편이 입을 떼려고 하자 시모가 남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지혜가 앞으로 내 친구도 해주고 내 딸도 해주기로 했으니 네 남편한테는 여동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얘네 둘 보고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 편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런 거니까 너는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사람 오해하고 그러지 마. 어머님도 못난 아들 편드신다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꿋꿋이 아드님을 감싸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이 두 사람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 보고 계속 우리 의심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너 그 말 내가 그냥 한 말 같아? 어머님이 가만히 안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 둘 이혼이라도 시키시게요? 그날 늦은 저녁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시모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가 의부증에 걸린 정신병 환자라고 말했어요. 너네 의부증이라고 알지? 너희 엄마가 지금 그 정신병 걸려서 니네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다들 짐 싸서 할머니 집으로 가자. 어머님,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화나서 이러시는 거 알겠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애들이 상처받아요. 얘들아, 너네 엄마가 지금 너네 아빠 바람 피우고 있다고 난리도 아니야. 너네들도 잘 알지? 너희 아빠 누구보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 그런 너희 아빠 보고 바람 피운다고 오늘 아침부터 엄마가 난리를 피워서 할머니가 너희 걱정돼서 데리러 온 거니까 그렇게 알고 침대 싸. 엄마는 할머니가 정신병원 보내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말 무슨 말인지 다들 알아들었지? 아이들은 시모의 말을 듣고 머뭇머뭇거리더니 저에게 실망한 표정을 짓고는 결국 짐을 싸러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시모가 애들한테 자기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하는데도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양심이 있으면 어머님이 애들한테 자기 엄마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 양심이 왜 필요해?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의부증 걸린 정신병자 맞잖아.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툭하면 나 의심하고 심지어 너 우리 엄마한테도 집착했다며? 그게 정신병자 아니면 뭐야? 의부증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짓들을 당신이 하고 다니니까 의심을 하는 거지. 4층 여자 이름을 다정히 부르지를 않나. 나 몰래 거기서 밥을 처먹질 않나. 어머님은 자꾸 당신 감싸주려고 하고. 정말 내가 의부증이라서 의심하는 걸로 보이니?
너랑은 진짜 대화가 안 통한다. 애들은 앞으로 엄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애들 볼 생각하지 마. 순진한 우리 애들 네 곁에 두면 자기 엄마처럼 아빠 바람 피운다고 의심할 것 같아서 데리고 가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시모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제야 시모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바로 아이들을 제 곁에서 뺏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애들 저한테서 뺏어가는 거요? 어머님이 애들 데려가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데려가실 거면 곱게 데리고 가시지. 왜 자기 엄마를 의부증 환자로 만들어 놓고 데려가요? 어머님 양심도 아들이랑 같이 고물상에 팔아서 엿바꿔 드셨어요? 너 진짜 마탱이가 같구나. 너 내가 네 시애미인 거 까먹고 그런 말을 내뱉는 거야? 네가 자꾸 이렇게 미친 개처럼 날뛰니까 내가 제발 진정 좀 하라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거야. 애들 뺏기면 정신 좀 차리겠거니 싶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랑 아빠가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나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시모의 팔을 꼭 붙잡고 그만하라고 말리는 신용을 했네요. 엄마 아빠 싸움에 할머니까지 껴있으니 애들이 보기엔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을 거예요. 애들이 안쓰러웠던 제가 안심을 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랑 아빠 잠깐 작은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고 할머니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목소리 높이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짐 다시 풀어. 너네 할머니 집에서 자면 내일 학교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내가 태워다 주면 되니까 당신은 빠져. 얘들아, 너희도 보이지? 너희 엄마 정신 나간 거. 너네가 볼 때도 아빠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이니? 아빠가 그동안 너네 엄마랑 너네 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너네도 잘 알잖아. 남편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었습니다. 평소에 사랑 가득한 모습만 보여줬던 아빠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 애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남편 자식이어도 아빠가 바람 피울 것 같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었을 것 같네요. 결국 아이들은 시모의 손에 이끌려 시모의 집으로 가게 됐고 남편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된 저는 남편만큼은 집 밖에서 재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대로 집을 나가면 왠지 4층 그 여자 집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애들은 그렇다 쳐도 당신은 지금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마. 나랑 이혼을 한 해 만에 같이 산 해 만에 해도 잠은 집에서 자. 한 침대에서 자자고 안 할 테니까 애들 방에서 자든지 해. 나 이미 당신한테 정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당신 하는 짓이 역겨워서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구역질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랑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잘 생각하지 마. 당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상처 주는 말하면 속이 편하니? 나랑 1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유를 말하면 네가 납득이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어차피 너는 나한테 원하는 대답 못 들을 거니까 고집 그만 부려. 그리고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 남편은 곧장 옷방으로 들어가더니 집에서 가장 큰 여행용 가방을 꺼내
자신의 옷가지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리려고 다가가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네요. 남편이 자기 짐을 담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오자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나가면 나랑 이혼하는 거야. 나갈 거면 나랑 이혼도장 찍을 생각하고 나가라고. 내가 미쳤니? 너랑 이혼을 하게? 너랑 같이 안 살아도 이혼은 안 할 거니까 너나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 나가면 내가 이혼도장 찍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짓거리 그만둬. 제발. 이혼은 뭐 너 혼자 하니? 너 혼자 이혼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혹시라도 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그때 연락해. 사과 정도는 받아줄 테니까. 나는 네가 애들까지 뺏겨서 여기서도 정신 나갈까봐 무섭다 난. 남편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를 가뿐히 밀치더니 미련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던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저는 가슴에 구멍이 크게 하나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땐 친정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땐 어떻게 정신을 붙잡고 버텨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4층으로 뛰쳐내려갔어요. 그리고 4층 그 여자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사정없이 누르기 시작했네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얇은 잠옷 하나만 걸친 4층 여자가 방금 잠에서 깬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고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저를 막아세웠습니다. 저기요,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저는 여기 돈 내고 사는 세입자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안에 그 사람 있죠? 여기 이 신발 우리 그이 거 맞잖아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우리 집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 오늘 하루 고단했는지 이미 잠든 지 오래니까 깨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일 알아서 출근 잘 시킬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잠이나 자세요. 얼굴이 영 엉망이네요.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그 여자의 행동에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 말문이 턱하니 막혔어요. 그럼에도 그 여자는 저를 약 올리려는 건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자기 안방 밑에 두 집 살림을 차려도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저 사람이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게 된 건 눈치 없는 그쪽 때문 아닐까요? 지금 나보고 멍청하다고 했어? 멀쩡한 가정 있는 남자 건드렸으면 쪽팔린 줄 알아야지.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제가 쪽팔릴 게 뭐 있어요? 본인이 멍청해서 일어난 일인데 왜 제 탓을 하시죠? 본인이나 본인 멍청한 걸 부끄러워하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자야 되니까 더 이상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눌렀다가는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4층 여자는 말을 끝내고 현관문을 닫아야겠다며 있는 힘껏 저를 벽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내가리 없이 벽에 퍽 하고 부딪혀 주저앉게 되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밑에 있는 저 인간 둘을 가만두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웃돈을 더 주고 아침 일찍부터 부른 이삿짐 센터 사람들과 4층 여자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 4층 여자는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들 누구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물건들은 왜 갑자기 옮기는 건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은 제가 부탁한 대로 4층 여자의 말을 무시한 채 집에 있는 가구와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는 저에게 무슨 짓이냐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4층 여자를 무시한 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짐 옮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4층 여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시모와 남편이 쫓아왔고 4층 여자도 1층으로 내려왔어요. 시모는 4층 여자의 짐이 강제로 옮겨지고 있는 걸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덕분에 동네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해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집 건물 쪽으로 다가오자 시모는 시선을 의식한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의부증 걸린 며느리가 지금 큰 사달을 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 세입자랑 자기 남편 바람났다고 지금 강제로 짐을 빼고 있는데 이걸 어쩜 좋을까요? 시모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귓속말을 하고 수근거리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을 하기보다는 시모가 무슨 말을 더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이렇게 세입자 짐을 마음대로 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자기 아내랑 자식 새끼밖에 모르는 남편의 모자라 이 시모까지 의심하더니 결국 네가 일을 내는구나. 의부증에 걸렸으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을 것이지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잡기를. 시모의 원맨쇼가 끝나자 시모와 바통 터치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네요. 당신, 내가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했지? 동네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야? 애까지 뺏겼으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반성이나 할 것이지. 지금 이게 무슨 깡패 같은 짓이냐고. 반성? 내가 무슨 반성을 해야 되니? 당신이 내가 사는 집 밑에 두 집 살림 차렸다는 거 눈치 못 챈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니? 아니면 어제 네가 집 나가서 저 여자 집에서 한 침대에 자고 있는 걸 못 끌고 나온 걸 반성해야 되니? 무슨 호랑 말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제 나 엄마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잤어. 너 정말 어디까지 상상한 거니? 어제 내가 4층에 내려갔더니 저 여자가 잠옷 입고 나와서는 당신 자고 있다고 하던데, 내가 4층에 내려간 걸 모르는 걸 보니까 거기서 아주 편하게 푹 잔 모양이구나. 제 말에 남편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놀란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듯 행동을 취하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해댔고요. 당신 제정신 아니라서 어젯밤 꿈에서 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4층에서 잠을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 옮기는 거 당장 멈추라고 해. 당신이 집안일만 해서 뭘 모르나 본데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강제로 침 빼면 주거침입죄로 당신 고소당할 수 있어. 나 법학과 나와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고소당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걱정은 둘째치고 당신 나한테 이혼소송 당하면 나한테 줄 위자료는 있니? CCTV 확인하면 당신이 4층 여자집 드나드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몰랐니? 아니면 알면서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거니? 남편의 표정을 보니 CCTV 생각은 전혀 못한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진짜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있는 힘껏 제 팔을 잡으며 당장 4층 집 여자 짐 옮기는 걸 멈추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건물 현관문이 열렸고 아침 일찍 와 계셨던 친정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희 친정아버지의 등장에 남편은 잡고 있던 제 팔을 놓더군요. 그리고 시모는 남편 뒤로 몸을 가려 숨어버렸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김서방! 자네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자네 이러려고 주은이 몰래 나 찾아와서 이 건물 자네 명의로 바꿔달라고 한 거였나? 어디 듣기 좋은 변명 한번 내놔봐. 장인어른, 주은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말도 들어보시고 화내주세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네 입으로 말해봐. 저분이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저희 세입자니까 이것저것 도와줄 일이 있어서 드나들다가 친분이 쌓인 거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분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 주은이가 그걸 보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방금 이 건물 CCTV 싹 다 돌려보고 왔어. 김서방이 4층 여자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장면, 주차장에서 4층 여자랑 사람들 눈 피해서 애정행각 벌인 장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이 말이야. 심지어 자네 주은이랑 애들이 5층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저 여자랑 붙어 먹었더만. 이래도 주은이랑 내가 오해한 거고 착각한 건가?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지 온몸을 베베 꼬다 겨우 생각난 말을 내뱉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의부증 걸린 딸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면 어떡해요. 장인어른은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사리분별 하셔야죠.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정아버지는 자신의 두꺼운 오른손으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남편이 턱을 붙잡고 바닥으로 낮아빠지자 남편 뒤에 숨어있던 쥐새끼 같은 시모가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왜 남의 귀한 아들 얼굴에 손을 대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말로 하셔야죠. 이 착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립니까? 저도 사돈어른 딸한테 손 한 번 안 댔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걸로 치면 당신 아들이 내 딸 속이고 두 집 살림 차린 게 너무한 거지요.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식을 혼내야지. 그렇게 감싸고더니 김서방이 저렇게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인이 이런 사람이니 김서방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저희 친정아버지는 장군 같은 체형으로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신데 그에 비해 조그마한 시모는 닿지도 않는 저희 아버지 얼굴에 팔을 쭉 뻗어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애나 저나 이 집에 미련 없습니다. 돈 좀 있는 집이라고 해서 장가 보냈더니 갖고 있는 돈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혼자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질 않나. 고작 이깟 건물 하나 줘놓고 생색을 내질 않나. 그리고 줄 거면 사위 명의로 줄 것이지. 쪼잔하게 지 딸이랑 공동 명의로 준다고 하고. 저희도 필요 없다고요. 딴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리고 우리 딸 버릴 생각으로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앞으로 건물해달라고 하는 도둑놈 새끼한테 이깟 건물 줄 생각 저도 없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의 말에 시몬은 약이 올랐는지 왠지 뱉으면 안 되는 말을 홧김에 내뱉는 듯 했어요. 당신들이 상건녀로 몰고 있는 4층에 사는 저 여자가 누구 집 딸인 줄 알아요? 잘 나가는 큰 건축회사 딸이라고요. 그런 집에서 내 아들 보고 사위로 들어오면 건축회사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깟 건물에 미련을 가지겠습니까? 그럼 사부인은 지금 김서방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시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제가 나서려고 하자 친정아버지는 저를 말려 세우시더군요. 친정아버지의 물음에 시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인정하고 브레이크 없이 제가 몰랐던 모든 사실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예! 인정해도 저희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 인정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든 말든 그깟 위자료 주면 끝이니 뭐가 문제겠어요? 잘 나가는 건축회사 하나 얻으면 그깟 위자료 2배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랑 저애는 이번에 잠깐 알게 된 사이도 아니고 오래전에 결혼하려다가 엎질러진 깊은 사이입니다. 당신 딸이랑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손바닥으로 시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불쌍한 척하며 가만히 있던 4층 여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제가 아닌 시모와 남편에게 시선을 두며 말을 했네요. 부도날 뻔한 회사를 겨우 살려놓은 우리 아빠가 버러지 같은 당신한테 그 회사를 왜 물려줘? 설마 둘 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있었던 건 아니지? 저는 4층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여자가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왜 이사달이 났는지 알 수 있었네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우리 아빠 회사 부도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해서 날 내친 것도 모자라 도망가듯이 선보고 결혼했으면서 어디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우리 집 돈을 쉽게 처먹을 생각을 해요? 제가 돈 때문에 당신들한테 파혼당하고 나서 우리 아빠가 당신들한테 복수하려고 그 복수심 하나로 부도 직전에 놓인 회사를 다시 살려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너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 다 뭐야? 분명 너네 아빠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오기만 하면 회사도 주고 사회로 받아준다고 하셨잖아. 방금 아빠가 당신네들한테 복수하려고 했단 말 못 들었니? 내 인생 망가뜨린 너네 인생도 망가져봐라. 이 생각으로 했던 거짓말이야.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며? 내가 네 첫사랑이길래 아직도 나 못 잊고 사나 싶어서 장난 좀 쳐봤더니 네가 너무 손쉽게 넘어와서 복수도 아주 손쉽게 한 거야. 내 목표는 네가 이혼당하는 거였어. 난 목표 달성했으니 이만 가볼게. 저는 자리를 떠나려는 4층 여자를 쫓아가 돌려세워 사정없이 뺨을 휘갈겨 주었어요. 살면서 사람에게 처음 손찌검을 하는 거라 저도 순간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대로 그 여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사과는 하고 가야지.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 일이 뭐 있다고 사과를 해? 멍청한 니년 잘못이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건 안 보였니? 조질 거면 저 인간 둘만 조지던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내 인생까지 망친 거야? 내 인생만 망치면 차라리 다행이지. 우리 애들은 무슨 죄야? 당신 애들은 저런 버러지 같은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게 죄지. 나는 내가 받은 상처 돌려준 것뿐이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 무고한 당신이 껴있었던 것뿐이야. 그럼 나도 앞으로 당신 아버지랑 당신처럼 당신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며 살게. 당신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 복수심을 앞으로는 내가 가지고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내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날지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살아.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4층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4층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모는 태도를 바꿔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알고 보니 두 모자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으며 쾌재를 부르는 꼴이었네요. 사돈어른, 보셨다시피 저희도 저 요망한 것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저질렀던 행동들은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제가 잠깐 눈이 돌았나 봐요. 저는 저 여자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런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네, 사돈어른,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다 못난 제 잘못입니다. 저는 용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애는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세요. 친정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젠 더 이상 누구 탓을 할 힘도 없었고 용서할 힘도 없었거든요. 어느새 동네엔 남편이 바로 밑집에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아이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소식을 듣고 시모집에서 나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고 더 이상 동네 쪽팔려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했네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급하게 호주로 유학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마음을 잘 치료해주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호주로 떠나보낸 아이들에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남편과 저 그리고 그 4층 여자까지 법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판사 앞에서는 자신들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서울 근교 공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 하나를 지어 실버타운에 살고 있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와 살았네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그렇게 힘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제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호주로 갔던 아이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재작년 저와 함께 살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의젓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 보니 이제야 저도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시던 아버지의 외로움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무해한 자연들을 보며 살 수 있는 지금 이곳도 참 좋지만 저는 조만간 이곳의 생활을 정리하고 두 아이가 살고 있는 서울로 가볼까 해요. 부모의 잘못으로 오래 떨어져 살게 된 아이들과 다시 함께 살아보려고요.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남성분들 중에 첫사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저희 전 남편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남자 중에 최고 멋있는 남자랍니다. 지금까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